일단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뭔가 차근차근 움직이긴 하는데 그거죠. 이제 빠진 거를 복귀는 하는데 네.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저 위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렇게 벽이 좀 있어요. 그 벽을 향해서 막 다가서는데 뭔가 좀 자신은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딱 뭐 이벤트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높은데 당장 이제 오늘 PPI 발표되고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소비 관련된 쪽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홈디포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그 저희는 이걸 잘 모르는데 미국은 모든 집에 고치고 또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자재 기구 이런 거 다 파는 회사다 보니까 이게 또 소비의 바로미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3일 날 같이 발표하고 14일 날은 CPI 발표하고 15일 날은 또 소매 판매 발표하고 이따 여기다가 또 월마트 추가요. 네. 월마트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소매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또 주르륵 이거 다 안고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방향 결정할게 이런 모습들인데 일단 어제도 보니까 그거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금 바라봤던 물량 압박들 쭉 크게 나오면서 이어졌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얘기들은 거의 좀 사라진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이 자신을 좀 줘야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마 지금부터는 계속 얘기가 될 게 경기 관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경기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보면은 시장의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좀 약화된다라고 해서 금리와 관련된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 기대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금리 쪽은 연준이 그렇다고 또 급박하게 내리지 않을 것 같은데 경기만 먼저 쫙 좀 침몰하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은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심리가 민감해지는 것 같고 거기다 나오는 지표 작은 거 가지고도 막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그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또 1년치, 3년치, 5년치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단기 관점으로 보게 되면 1년치는 괜찮았는데 1년치만 한 3%대 그리고 또 3년치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2.9에서 2.3.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내용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지금 취업 관련된 쪽들은 취업 기대감은 빠지고 그리고 지금 실업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라가고 거기다가 가계 지출 전망은 가계 지출 이쪽은 또 밀리고 연체 가능성은 올라가고 다 안 좋은 것만 나오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끌어내렸다. 그래서 뭐 1년짜리가 가장 최근 들어서 낮은 수치로 나오긴 하는데 요거 보게 되면 옛날 같았으면 와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라는 쪽으로 좋아했었는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는 미국 시장의 현주소 그러니까 침체의 초기 국면들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나온 것들에 대한 지표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어제 나왔던 것들은 이제 또 엔비디아 또 관련된 얘기들이 제일 또 많았습니다. 엔비디아가 힘겹게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110달러대, 112달러대 저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항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쯤에서 저점에서 샀던 분들은 지금 쪽에서 한번 조금 좀 줄여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갔다가 팍 터지면서 거래 힘내고 여기서 그냥 V자 가기에는 왠지 이렇게 미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 110달러대 근처 여기서 고민을 반등은 했습니다. 반등은 했는데 이게 각도를 보게 되면 하락하는 각도와 상승하는 각도를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락하는 각도가 이제 V자식의 모습들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에 나오고 턴하면서 이 중요한 저항대 안착하면서 빵 하기 전까지는 어제 보니까 UBS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일단 150달러를 올렸어요. 목표가를 150달러면은 여기도 넘어가서 여기네요. 예.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블랙웰 시리즈 같은 경우 계속 쇼티지 들어온다. 네.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안 들어오게 되면 H100 가지고 커버할 회사들 무지 많다. 이런 쪽으로서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왠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또 조금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때 이거 잘못하게 이렇게 약간 좀 주춤했었을 때 이런 거 갖고 확 끌어올리는 동력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그래서 약간 이제 WR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좀 눈길이 가고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의 좋은 뉴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요만큼 올리긴 올랐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매수 지금 의견 상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 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분은 좋지만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가지? 이런 느낌이고 거기서 보게 되면 또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제도 나왔던 모건 스탠리 얘기는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HBM 쪽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D램 쪽은 신경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년에 가면은 내년부터 심각한 쇼티지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는데 다 아시는 겁니다. 특히 그러면 내년부터 2025년부터 들어올 게 AI 폰들 지금 보니까 중국도 이번에 AI 비스무리하게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이번 지난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6% 늘었습니다. 그 출하량이. 그래서 AI 폰, PC 이거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텐데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물량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심각한 쇼티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가 다 예측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입장도 맞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는데 왜 시장은 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론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쇼티지 나오는 거 좋은데 그래? 그러면은 그래 그럼 우리가 투자를 늘릴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이클의 막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즐기다가 우리 투자 생산량 안 늘려. 그냥 그 정도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가동률 확 빠졌던 거는 살살살 돌아오는데 빠졌던 것보다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가 늦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즐기겠다라는 입장인데 요게 지금 반응이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투자를 늘려야지 하고 확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고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량을 증가를 속도폭을 늘린다는 거는 고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게다가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건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주가가 여기까지 쫙 빠지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첫 번째가 AI 버블론. 네.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메모리 사이클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건 아닌 거고요. 거기다가 특히 메모리 사이클 중반 이후로 간 거 맞는 것 같아요. 중반 이후에 가서 후반 때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전까지는 중반 때에서는 쭉 가는 게 바닥 찍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큰 폭의 조정이 한번 나와요. 후반 때에서는.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몇 번쯤 합니다. 고점 앞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 대응하게 되면 내려가는 거 손절했다가 올라가 쫓아갔다가 요거 두 번만 하더라도 들어서 하네 이거 나오거든요. 근데 싸면 사는 게 맞고 그 고점권까지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을 요게 고점들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진폭이 커져버려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요때 경계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매크로 악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약간 경기 민감합니다. 근데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 데에서 경기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즉 중국 안 좋고 미국 안 좋고 그런 쪽으로 봐서 이거 약간 좀 경기의 흐름들이 안 좋게 하강 국면들이 크게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런 모습들로 나오면서 사이클이 하방을 받겠느냐 아니면 경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와 적절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알고 있는 정도 수준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이클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특히 메모리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추정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그대로 계속 우상향으로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쪽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사이클 얘기죠. 사이클 얘기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AI가 가세가 돼서 사이클 확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혹시 변수가 경기가 좀 심각한 타격들이 나와서 이것까지 꺾어버리고 그냥 끝 이렇게 나올지 제가 보기엔
그럴 수준이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요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면서 나오겠다. 그러면 메모리 추정치 관련된 쪽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트렌드 포스가 오랜만에 우리 특포형 트렌드 포스에서 7월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이하게 이번 리포트에서 내년 시장 전망을 해버렸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7월달 나온 따끈따끈한 거 보게 되면은 근데 맞기는 합니까? 하면은? 이제까지? 예. 그래도 추세 따라가는 데는 좋죠. 그래서 그냥 보여준 거, 근데 거기서 뭐 숫자가 정확히 맞다는 것보다 흐름. 그 흐름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 봤었을 때 내년 연간 매출, 그러니까 D램 시장의 연간 매출을 1364억 달러로 봤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요, 올해 대비해서 50.5%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내년도 일단은 뭐 내년에 이게 정점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게 되면은 내년에 가서 또 2026년 가게 되면 꺾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정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아무리 내년을 바라보고 6개월 정도 땡겨와서 뭐 테크 주다 보니까 미리 선행한다라고 봤을 때도 너무 지금 주가랑은 좀 동력이 떨어지게 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쇼티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디램 수요가 공급량을 그러니까 지금 쇼티지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13.4%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서버용 같은 경우는 15.78%.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 제시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이런 회사가 다겠죠. 트렌드 포스 정도면요. 그러니까 내년도 여전히 이거 지금 또 공급 쇼티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쇼티지를 메모리 업체들이 즐겨야 됩니다. 네. 돈 벌려고 그래 공급 늘려 확 하게 되면 거기가 사이클 고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어지럽고 경기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는 쳐도 지금은 좀 보자. 네. 다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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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겨봐요. 언젠간 뭐 끝이 오겠지. 끝. 아니 근데 그 지난번에 노문창 센터장을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네.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네. 그 블랙웰 이슈 때문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대체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이 아니라 깜짝 실적을 원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웰 이슈 때문에 깜짝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죠. 3분기 네. 매출이.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약간 그 상방에 대한 압력이 되지 않겠냐. 네. 네,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주가가 이렇게 높아 있을 때는 걱정을 하죠. 지금은 주가가 좀 레벨 다운이 돼서 지금 많이 내려왔죠. 네, 그렇게 그거 가지고 좀 여기서 뭐 만약에 여기서 그것 때문에 좀 충격을 한번 더 받는다. 그러면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차피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그거 대기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기대가 많을까요?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MSCI 리뷰가 발표가 됐는데 LS 일렉트릭이 들어갔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수급이 30일까지다 보니까 들어오나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SK I 테크놀로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로는 가뜩이나 안 좋은데 수급 더 안 좋아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쪽으로는 좀 빠질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 하나 봐야 되겠네요.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톡신 기업 중에서 레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 인수가 돼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일 종가의 90% 가격으로 상폐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또 톡신 회사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이게 한 1조 2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매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 뭐 되는 회사들 뭐 메디텍스 본다. 시총이 지금 1조 3천억. 그렇다고 네. 돈 못 버는 거 아니고 거기다 뭐 휴젤 또 이런 회사들도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그 실적 잘 나오고 계속 우상향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총이 3조 2천억 좀 되네요. 그 볼륨이 되니까 이런 회사들 보게 되면 이게 호재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못 갚고 갖고 이거 적정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도 팔리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그 정도로 평가를 해주는 거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쪽에 관심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섹터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전기차 화재 관련된 쪽들. 그러게요. 네. 지금 이게 의외로 이 포비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게 좀 상당히 공포심을 주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네, 그 얘기 관련돼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구나. 여러 가지 1차 전지, 2차 전지, 3차 전지부터 이렇게 쫙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요 한번 하는 데까지 아, 최선을 다해서. 2차 전지의 대가리신 양봉 대표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요새 기딸려. 예. 그러면은 기 빠졌어 안 돼. 네. 자, 빨리 해봐요. 예,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네. 오늘까지 오늘 발표하죠? 오늘 발표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거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개요만 나올 거고 9월 달에 종합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관련된 이슈가 9월 달에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테마는 연료지 않습니까?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붙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어제 종목은 잘 선정했어요. 어제 안 계실 때 제가 종목 몇 개를 말씀드렸거든요. 나노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좀 세게 안 가네 그러고 팔았더니 자네 나갔는가? 그러면서 훅 또 땡기더라고 오후장에. 그래서 잔잔바리로 밥은 먹고 사는가? 딱 밥만 먹어요. 딱 밥만 먹고. 밥값 벌었으니 그만 가세. 그리고 오늘 이렇게 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민테크, 나노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세요. 세네요. 세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 묻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간으로 보니까 종목들이 좀 더 확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무슨 한빈 레이저도 그렇고 거기다가 뭐 3기 EV 이런 것들 다 한 가닥씩 한다고 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아예 그냥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는 너무 작아가지고 얘기 못 드렸는데 네. 파라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저 대리 때부터 있던 회사예요. 이게 소방 오래됐네. 예 소방 관련된 설비 그리고 또 장비하는 회사인데 이것까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종합대책 쪽에서 지금 보니까 소방 그 진짜 그 전기차의 효과적인 소방 기기 하나 나오면 그 대박 나겠어요. 그게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가서 홈페이지 가면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1500도 이상 올라갈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죠? 물 덮어요 이렇게. 덮고 사람들도 방호복 입고 그걸 가서 일단 덮어야 됩니다. 공기를 차단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리튬 이온 쪽에는 다 들어간 게 산소가 들어갑니다. 산소가 들어가서 같이 있어야지 이온 전자가 움직이죠. 그거를 셀팩 해가지고 다 꽁꽁 묶어 놓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발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게 산소와 결합되니까 펑펑펑펑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열 폭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포 덮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서 소화기를 분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소화기가 그러니까 금속이 전이가 확대되는 거를 막을 만한 소화기가 아직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분말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분말 소화기도 일반 소화기는 작동을 잘 못한대요. 네. 그게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만들 것이냐? 제가 보면 이런 회사가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소화기 잘하는 회사고. 그렇죠. 금속 제어 소화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원래 2차 전지 쪽은 그래서 왜 3차 전지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2차 전지 쪽은 덴트라이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계속 충방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금속 계열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나서 분리막을 이렇게 탁 침투를 했는데 그 침투한 게 파치식 하게 되면 그냥 폭발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음극재 분리막 쪽에서 나왔을 때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게 맞는데 또 비싸니까 그래서 음극재를 관리하는 쪽으로 나오는 게 된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이런 식으로 가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만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기술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시장에서 벌어지니까 일단은 그런 거 있죠. 약간 장중에 잔잔바리라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됐다라는 쪽에서 그냥
아마 9월 달까지는 치고받고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강하게 생각은 하지 아, 말죠. 예, 저 이렇게 사십시오. 그냥 이런 센 섹터 있으면은 오늘 어디 보자 그러면서 그래 어디 저 좀 먹을 거 있나 보자 그러면서 그런 거 탁탁 치고 빠지는 정도 그렇게만 잔파리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바 안녕. 네. 수고하신 김일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